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황을 체크해보고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볼 거고요.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면 10월이 마무리되고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10월은 다소 하락이 깊었던 한 달이었는데요. 일단 당장 내일부터는 삼성전자의 이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FOMC 회의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한 주 시작을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체크해 주시죠. 네,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 시장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전쟁에 대한 좀 우려감, 요것 때문에 좀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또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된다라는, 주말을 통해서 나온 뉴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매도 쇼커버링도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낙폭이 좀 과했었던 대형주 중심,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1.3%까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말씀하셨지만 FOMC 회의도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가 있고요.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봐야 될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은 좀 관망세를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낙폭 과대 종목들로는 좀 자금이 특히 대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게 올라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오늘 1.3% 정도 상승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또,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점이, 일단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따졌을 때, 한 20% 정도 빠졌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이렇게 좀 많이 빠졌던 구간들 보면요. 대부분 다 20% 정도거든요. 적게는 한 19%, 많으면 21%. 그래서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20% 정도, 요 구간도 역시나 20% 정도. 그래서 요 하락 이후에 좀 반등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2번 정도의 바닥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바닥이 2번 정도는 아니고 1번 정도라서 아마 한번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730포인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작년의 기준으로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폭을 좀 계산해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14%에서 많게 17%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730에서 15% 정도에 반등한다라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84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한번 좀 드렸었고, 이번 주도 역시 일단은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나서 FOMC라든지 애플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게 좀 발표가 나왔을 때 요 저점에 대한 지지가 좀 확인이 된다면 최소 이제 21선 자리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1선 자리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740, 그러니까 740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요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조정을 좀 받을지 그걸 또 일단 좀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테마주 위주의 장세보다는 낙폭과대 대형주 쪽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몇몇 종목들이 좀 시그널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거는 일단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수가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많이 빠졌었던 일단 2차전지 관련주 쪽, 뭐 2차전지 소재 쪽 이쪽이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일단 뭐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생각보다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못합니다. 낙폭도 좀 적었기 때문에 일단 반등폭도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아직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시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월말이기 때문에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낙폭 과대 이하 매수라고 좀 말씀 좀 드렸지만 공매도 쇼커버링도 어느 정도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 다 정리해서 일단 또 방송 이후에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 뭐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대형주 쪽은 좀 유지해 주시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좀 큰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뭐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일정 구간 현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또 테마주보다는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특히나 이렇게 대표적으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장전부터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낙폭 과대주들 흐름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장 3년간 이끌어왔던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결정적인 키를 가진 이사회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요. 이 이사회의 주요 포인트들과 함께 양사의 주가 흐름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화물 사업을 이제 분리 매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3년 벌써 3년이나 됐어요. 합병에 대한 이 승인이 좀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 진짜 밀려왔는데 일단 화물 산업 부분만 좀 분리 매각이 된다면은 인수합병의 승인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10% 정도 상승인데 장중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24%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일단 윗골에 달고 쭉 밀리는 모습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던 것 같고 아시아나 IDT는 거래대금 한 70억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바로 이게 뭐 결정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후장에 좀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리 좀 고점 찍고 좀 밀린 게 아닌가. 직전에 고점을 좀 봤었을 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12,300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저항대 라인이 있었는데 12,000원을 찍고 좀 밀렸죠. 시장이 일단 뭐 상승장이었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그냥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직전 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매하실 때는 그런 거는 잘 알고 일단 요런 저항대 부분에 왔었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아시아나 IDT는 이제 바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마 매매를 못 하셨을 거예요. 분봉상 들어가서 봤었을 때
아침에 좀 빠르게 그냥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아침에 매매했을 타이밍을 좀 주지 않고 상한가 들어가서 매매하셨던 분들보다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이 일단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후장에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일 뭐 급상승으로 좀 뜰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홀짝 매매가 될 수 있어요. 좋게 나와서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다시 또 제자리에 갖다 놓는 매매가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홀짝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권해드리진 않는 게 내용이 좋게 나와도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미 좀 보유하셔서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이미 좀 물려서 계신 분들 아니면은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게 좀 잘 풀려서 오랫동안 좀 물려 계신 분들 좀 빠져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수익권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신규 매수는 굳이 보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또 한 종목 더 에어부산도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에어부산 역시 윗골을 달고 좀 밀리는 모습 또 직접 고점 자리 이런 저항대 자리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차트적인 면을 한번 공부해 보셨을 때는 이런 역배열일 때 직접 고점 자리들은 항상 저항대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염두에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의 이사회 내용이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홀짝 매매와 비슷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시점은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로봇 관련주들 흐름 짚어볼 텐데요. 10월 5일에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연일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상장 이후로 최대폭의 큰 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10월 한 달간 좀 큰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납폭 과대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일단 뭐 공매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뒤에 공매도 물량이 줄었는지 그거 체크할 수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슈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가 매수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 락업 물량이 좀 풀릴 물량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더 높은 가격에 뭐 팔기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지 전략적인 면에서는 저도 아직은 잘 뭐 확실하게 좀 이슈가 나온 게 없어서 그냥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락업을 풀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 정도 급등이라는 게 시총이 좀 작은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2조가 넘는 회사다 보니까 자금도 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1,400억 정도 이 정도 흐름이 좀 나왔는데 아마 오후장까지 계속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은 4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요거에 따라서 일단 오늘 로봇주들 흐름이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도 좀 다시 한번 좀 보실 수 있는데 장중에는 좀 몰랐다가 지금 방송 전에 상승이 나오는 걸 좀 확인했었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역시나 좀 윗골이 달고 좀 내려왔네요. 유일 로보틱스 한 9% 정도까지 올랐다가 좀 밀렸고 그 외에 이제 유진 로봇이라든지 SBB테크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좀 반등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10월 달부터 계속 좀 밀렸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 밀렸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수가 좀 20% 정도 코스닥 지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 매수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쪽도 반등이 좀 나왔듯이 이렇게 로봇 관련주 쪽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좋냐면은 예전에 한번 대장주 역할을 그러니까 대장 테마라고 좀 봐야 될까요? 주도 테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전에 한번 주도 테마를 했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번 주가를 띄운 종목들은
한 번에 이 물량들이 이 올렸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빠져나올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왔을 지금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이 일단 다시 한번 올리면서 좀 물량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슈를 좀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좀 호재 내용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발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걸 좀 붙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이런 대기업의 M&A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게 좀 아직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도 확실하게 지금 로봇 테마가 저점에서 매수할 시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들어오는 물량을 좀 봤었을 때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 로봇 대장주로 다시 올라와 주게 된다면 지금까지 대장주 했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떤 이슈를 올리는지 그냥 단순히 저가 매수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승했었을 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가 좀 확실한 재료가 있다든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로봇주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이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 주도 테마로서 시장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을 좀 충분한 조정 이후에 봐야 되는 이유와 함께 지금 당장의 로봇주들이 그런 타이밍인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지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하는 약국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련해서 마리화나 관련주들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제가 유가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유가 관련주가도 오늘 흐름이 좀 좋았지만 아침 시간대까지만 이런 의료용 대마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바이오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일단 정고점 자리 3,000원 자리를 넘지는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뭐 매일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일단 약국이 한 군데만 열었어요. 조지아주에 한 군데만 일단 의료 대마를 좀 팔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점점 늘어나서 우리나라도 뭐 합법화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약 관련 특히 이제 연예인들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뭐 허가를 내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악용될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근데 뭐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마리아나에 대한 뭐 그렇게 큰 이렇게 거부감은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점점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크게 좀 문제가 없게 나와준다면. 근데 그 시간적인 부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뭐 호재 내용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 크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흐름을 좀 봤었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마약이라든지 좀 의료용이라고 하지만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미국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다든지 법안이 통과되려고 준비 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관련주 쪽 우리바이오 오늘 좀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조정에 대한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성첨단 소재도 관련주로 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역시나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밀려주는 모습.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뭐 급등해서 올라가기보다도 지금은 조금 시장 분위기상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상 조금 기다렸다가 혹시나 뭐 미국에서도 이런 의료용 대마로 인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뭐 적용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지금은 좀 분위기상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요. 일단은 좀 관망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테마주들이 여러 개가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테마 이외에 다른 테마들도 상승 중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공략주로 지난주에 드렸었던 루닛 오늘 또 15만 원 자리를 돌파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차익실현이 좀 나오면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아까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 의료 AI 쪽에서는 글쎄요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썩 반등 폭이 좀 크지가 않네요. 다른 의료 AI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 루닛은 생각보다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서 오늘 정리 사인을 좀 드리긴 했고요.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공략주를 좀 드릴 텐데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 종목들 대형주 쪽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큰 수익은 대형주다 보니까 뭐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대형주 쪽은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좀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 번 정도 FOMC가 있지만 오히려 좀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먹을 만한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하나하나 뭐 풀어가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시장이 급반등해서 우리가 20% 빠진 거를 17%, 18% 뭐 1, 2주 안에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아마 연말까지 해서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시장이 좀 나오더라도 일단 다행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략들도 제가 노란톡에 오시면은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형주 쪽 천천히 공략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쌓으시다가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이 왔었을 때 강한 종목으로 매매하셔서 9월달, 10월달 힘드셨던 분들은 그때 한번 복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날에 이렇게 공략주로 루닛을 공략을 했었고 큰 수익 이후에 오늘 노란톡방 통해서 정리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방송 통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이 좀 멎어들고 있고 또 지수 하방을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는 그래도 또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우선은 이제 지난주 상황에서 보더라도요. 기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외인입니다. 외인이 한 주간 동안 연속 매도세였는데요. 오늘도 우선은 매도는 나와줍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매도세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매수세가 좀 있어줬는데요. 오늘은 또 매도세가 좀 나와주긴 해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실적들이 공개가 되면서 특히나 국내 기업들 참 답답하게도요. 실적이 조금만 적게 나와줘도 예상치를 좀 안 좋은 뭐 예를 들자면 뭐 10% 하락인데 20% 하락 정도로 나와준다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적자가 아니더라도 흑자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간간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종목들 대형주들도요.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좀 보여지는데 아직 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가자지구 상황 자체가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연말까지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10월 항상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 영향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중에도 이렇게 시황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 시황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해 볼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금리 인상 끝 가자지구 지상전 시작으로 잡아봤습니다. 11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기준금리가 5.5%로 동결될 가능성이 96%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가자지구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갔습니다. 전쟁 2단계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본격적인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동 리스크와 함께 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금리에 대한 이슈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들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보셔야 될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자지구 상황이 지상전으로 본격 돌입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1일 날 발표가 있을 금리에 대해서도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페드워치 상황인데요. 99.4% 상황, 실시간으로 좀 바뀝니다. 99%가 금리 동결 쪽 얘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FOMC에서 이번 연준에서의 좀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들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언 자체가 또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 자체가 금리 인상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현 추세를 유지하다가 뭐 내년에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내년 뭐 2분기나 뭐 3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나마 곁들여진다면 시장은 굉장히 호전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자지구의 상황인데 가자지구가 지상전으로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 이제 뭐 뉴스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밀리미터, 그다음에 인치 단위로 가자지구를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전략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또 무슨 얘기냐?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서 가자지구를 지상전을 하면서 먹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지속된다는 건데 여기에 또 뭐 하마스의 반발도 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흐름이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몰아치는 게 아니 일단 지상전에 시작을 했다는 판단이고 천천히 간다는 걸 보아하니 이게 뭐 당장의 시장의 영향 자체는 크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우선은 저는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당장에 있어서 큰 하락은 조금 앞으로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 자, 코스피 차트지만은 코스피 차트 일봉상으로의 맨 끝자락에 차트 라인 맞춰보자면 이렇게 라인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맨 저점 바닥입니다. 이 자리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요. 큰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추세에서는 그래도 연말까지의 갑자기 추가적인 큰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시그널을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 지금 너무나 실적이 3분기 실적들이 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발표되는 지표들은요. 예상을 상회하거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이고 빠지더라도 큰 폭은 아니라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연속성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가자지구 상황과 함께 금리에 대한 흐름들도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 10월과 11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긴 흐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또 이야기해볼 종목들 선별을 해주셨는데 오늘 당장 오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진척이 될지 한번 그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IDT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좀 빠진 모습이기는 해요. 올라가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화물 사업 매각 관련해서 이사회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EU, 유럽연합 쪽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을 좀 해준, 이걸 떨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31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사회가 좀 열리면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 게요. 이사회 그 이사 중에 한 명 중에 반대파가 있었는데 한 명이 또 사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각 승인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시되는 게 아니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고 IDT는 상한가 잠겨 있는 모습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좀 장초반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서서히 좀 밀려 내려가면서 한 10% 정도의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것은 대한항공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주가가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포착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항공주 전반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서 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전에는요. 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 인상 이슈부터 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아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런 얘기로 도배가 됐었는데 지금은 유가 급등에 걱정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시장이 조금 이상하죠? 내용들 자체가 기사의 내용들 자체가 좀 맨날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포지션 긍정적이고 또 하나 합병에 대한 이슈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커지고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현재 보이기 때문에요. 대한항공도 조만간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주가도 괜찮지만 대한항공도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아시아나항공 큰 반등이 좀 나와줘서요. 좀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우선 10,000원대 안착은 제대로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쳐줘야 될 부분 자체가 11,000원대 이상에서 12,000원대 넘어가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고 요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게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신다면은 충분하게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 상승을 준다면요. 이게 이제 고점 자리, 올해 초에 그리고 지금 자리인데요. 절반 정도 회귀하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해서 한 12,500원, 13,0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차분하게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공주 전반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판단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의 바닥에서 반등 흐름이 잡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앞으로의 흐름들 괜찮아 보인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합병 이슈와 함께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전망들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 두산 로보틱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일단 10월 5일에 이제 상장을 한 이후로 줄곧 하락을 이어왔는데 오늘 상장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재진입도 가능해 보일까요? 네, 오늘 뭐 로봇주 나름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괜찮아요. 대장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두 종목 다 움직임이 괜찮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특히나 현재 2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오릅니다. 10월 5일 날 상장하고 나서 정말 계속 힘들었단 말이에요. 최고점 67,600원부터 해서 32,150원, 금요일 최저점 바닥이었습니다. 반토막 상황이었죠. 고점 대비 저점 체크하자면. 근데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게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뭘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걸 체크해 드릴게요. 상장일로부터 몇 개월 뒤부터 물량이 나온다는 건 아실 겁니다. 우선은 두산, 최대 주주인 두산은요. 상장일로부터 지분의 절반 1년 보호예수고요. 그다음 다시 절반 2년 동안 보호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셔야 될 게 우리사저주합도 당연히 상장일로부터 1년 보호예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코봇홀딩스 유한회사와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라는 회사에서 작년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투자 물량 자체가 230만 주, 77만 주가량 깔려 있는데, 자, 우선 1개월치 물량,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한 번,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물량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보다도 주식수가 우선 얼마냐면 코봇은 33만 1,499주를 매도할 수가 있고요. 11월 5일부터. 그다음에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는요. 11만 주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월 5일이 되면 다시 추가 물량이 똑같은 물량이 또 나오고요. 1월 5일이 되면은 다시 또 그 물량이 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두 회사의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는데요. 투자했었던 당시 자체의 단가 상황을 좀 살펴드리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전자공시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당시가 2022년 1월 21일인데요.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에서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보이시는 대로 9,049원입니다. 9,000원 정도가 됩니다. 단가 자체가요. 이게 다음 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매달 5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9,000원이에요, 단가 자체가. 자, 주가 현재 차트 보시면요. 오늘 많이 올라가면서 39,000원입니다. 몇 배인가요? 약 4배가량의 현재 수익이 오늘 현재 시간으로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들은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만약에 오늘 같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현재 오늘 보시면요. 거래량이요. 현재 시간으로 390만 주가량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같은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터지면 다행인데 문제는 지난 이제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지난주 상황을 들어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금요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요. 60만 주. 그리고 목요일 64만 주, 수요일 50만 주가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지진 않겠지만은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괜찮지만 혹여나 10월 5일 전후로 해서 거래량 부분이 이번 주 지나는데 거래량 부분이 오늘처럼 좀 나오지 않는다,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인다면 그 물량에 대해서 종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보호예수 물량 자체가 나와줍니다. 5일부터 해서 그 물량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에 보이는 물량만 하더라도 44만 주가량의 물량이 좀 나와주는데요. 이 물량 더해서 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만 고민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종목은 우선은 잘 오늘 반등이 나와서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위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호예수 물량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여기 기반해서 자료들 분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인 뒤에 좀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로봇주들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그널 종목도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실적 시즌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좀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깊은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좀 LG생활건강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또 호텔신라가 15%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발표 이후에 어떤 전략을 취해볼까요? 이게 요즘 보면은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막 말도 안 되게 안 좋게 나오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 대비해서 좀 안 좋거나 뭐 조금 뭐 떨어졌거나 한 수준이에요. 그게 뭐 갑자기 적자로 가거나 큰 폭의 실적 하락을 보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 상황을 보면요. 저 호텔신라 얘기를 드려보자면 실적을 체크해 봤을 때 사실 3분기 영업이익 77억이라고는 하지만 전년비 대비해서 71% 감소했다고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원래 원체 실적이 안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적자만 안 보면 다행이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3분기 지나고 이제 4분기 내년부터 성장은 좀 되는데 재밌는 건 내년은 또 2천억 이상의 이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적 베이스를 나왔다고 하는 거 가지고 주가를 내동댕이 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호텔신라가 이러하고요. 다른 분도 같이 봐드릴게요. 오늘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10% 가까이 빠지거든요. 이 종목도 살펴보시면 실적이 조금은 안 좋게, 전보다는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될 일이야 싶을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또 기관들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다 같이 증권가 전체에서 목표가를 다 낮춰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최근에 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연말 맞춰가지고 뭔가 좀 종목을 정리하고 새롭게 조금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사실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8월, 9월 들어서 살펴보시자면 10월부터 해서 수급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보시면은 최근에 한 달 동안 보시면 외인이 80만 주대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66만 주대 순매도를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보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올해가 거의 바닥의 한계치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성장은 나와줄 거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차트 상황에서도 크게 열어보자면 지금 오늘 자리가요. 어떤 자리냐면요. 자, 이게 이제 5년치, 6년치 차트인데 저점 바닥 인식이 됐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해서 이런 자리들, 가격적으로 7만 원 이탈 자리들은 항상 바닥이구나 생각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자리는요. 확대해 보자면 그 자리를 최근에 사실 7월과 10월 초 지켰거든요. 중순까지. 근데 오늘 실적 배수를 깨버려요. 이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코로나 때보다 더 깨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저는 바닥을 좀 조만간 확인하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더 과거로 가더라도요. 2017년도 때 완전 바닥 찍었던 게 4만 원대인데 여기까지 간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 해서는 아마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횡보를 보이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신라까지 알아봤고요. 실적 얘기 나왔으니까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밥켓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8% 넘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참 이 종목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가 되면서 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들 자체가요. 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출 이자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원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증권가 전체적으로 두산마켓도 목표가 하향을 대거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저는 뭐 실적이 매출 2조 3천억에다가 이익이 거의 3천억 가량 나왔는데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시장 상황 대비해서. 그런데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큰 추세에서 보더라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 업종, 업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외인과 기관들은요, 그냥 버립니다. 특히나 기관들이 이 종목은요, 오늘은 외인도 버리긴 하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심한 과매도를 보여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바닥을 좀 확인내면서 갈 수 있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주가 차트 라인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 2020년 바닥부터 해서 이 라인 형성됩니다. 최악인 경우라도 많이 내려온다면 지금부터 한 1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더 밀려 내려온다면 지금부터 해서는 관심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4가지 종목들 분석을 받아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그널 이슈들 분석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만나볼 텐데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골라봤습니다.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우선 펄어비스 좀 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요즘에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아직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붉은 사막 이슈나 도깨비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들 중에서 아모레 뭐 주의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금요일 날 좀 밀리긴 했지만 바닥을 다 잡으면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을 준다면요. 전고점까지 여기 3만 3,000원, 4,000원, 5,000원짜리일 것 같은데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 해서 매수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적에서 화장품주들요. 국내 실적 전체 전반에 봤을 때 괜찮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3분기 이어서 4분기 내년까지 실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큰 바닥을 확인했으니 기대를 갖고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국내 대장주 LG생활건강 참 말도 안 되게 빠집니다.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버려낼 수 있나, 도려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증권가에서 매도세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 회복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닥이 확인되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한 3, 4주가량 횡보세가 나온다면은 꼭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잘 살펴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AS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전장도 20분가량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후장은 어떤 전략으로 한번 맞이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가자지구 지상전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밀리미터, 인치 단위로 해서 가자지구의 남과 북을 점령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보지 않고 초장기전 추세로 해서 진행을 좀 하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유가의 반응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유가가 우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좀 나와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흐름이 아직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확인되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이번 주에 FOMC도 그렇고 유가 상황도 그렇고요. 참 시장의 고민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연준에서는요.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쉽게 꺼내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인사들의 얘기를 아마 전 세계 언론들, 금융기관들에서 아주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꺼내면서 시장 달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연준의 고민은 뭐가 있냐면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의 가자지구 상황은 갑자기 전면전을 크게 하는 게 아닌 밀리미터 인치 단위의 지상전 돌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은 숨 쉴 공간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급한 하락보다는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상황이나
이 유가 상황이나 금리 변동성 상황을 예주시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마시고 외인들의 수급 상황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그나마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지속되는 와중에 유가와 함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인들의 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후에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화물 분리 매각 관련된 종목들과 로봇과 마리화나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가자지구 지상전 시작된 이후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와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